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둔촌주공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이제 앞으로 쭉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상제 걸림돌 사라졌는데 둔촌주공 사태 암울한 이유. 이게 기사가 나오죠, 이제. 결국은 돈 문제, 분양가 상승 폭 제한적 평가.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내부적으로 봐도 지금 제일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뭐냐? 바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예전엔 심지어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얘기를 못했어요. 시공사도 조합 측도 이걸 알고 있었는데 말을 못했죠. 왜냐면 정권에서 재건축 사업 자체를 뭔가 하나의 폐악으로 봤었잖아요. 뭔가 너네들끼리의 돈잔치.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나라 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데 대가를 내라. 나라 땅으로 개발을 하고 나라 땅으로 너네가 돈을 버는데 여기 조합들이 돈을 버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초안도 나왔고 분양가 상한제도 나왔고 정말 별의 게 다 나왔습니다. 뭐 이주비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얘기도 나왔었고 근데 결국은 이제 정말 무죄가 골마 터져서 사업장이 멈추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결국은 뭐다? 돈 문제였다. 예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뭐다? 머니게임이다. 재개발 재건축을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 사업이 어떻게 완성이 될 거고 나중에 청사진은 어떻게 될 거고 이게 대지 지분이 많아서 좋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업성이에요. 사업성이 되면 가는 거고요. 사업성이 안 나오면 안 가는 겁니다. 리모델링이 바로 이런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업성이 나오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분양가 상한제가 제일 큰 문제였다. 풀어야 될 문제가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너무 많이 꼬여 있는데 어쨌건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고 이 현장에 돈이 돌 수 있게 되어 있으면 조합과 시공사가 수분양자한테 다 가야만 하는 로또 청약이 아닌 시공사와 조합원들에게 돈이 돌아온다면 그 돈을 가지고 서로 협의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분양을 받는 분들이 좀 재미가 덜하겠죠. 재미가 덜하다는 표현도 좀 그래요. 사실 로또 청약이 전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건 여기 밑에 보시다시피 정부가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에 발목을 잡았던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하겠다고 나섰지만 사실 이 얘기 옛날에 하지도 못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4% 인상으로는 이미 깊어져 버린 양측의 갈등고를 메우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러분이 듣기엔 어떠세요? 둔촌주공 이 사태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이거 크레인 해체하다 말았는데 크레인을 해체할 정도면 사실 진짜 파탄이 난 거거든요, 거의.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이 정도 이 컨소시엄 시공단이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현수막을 붙이고 본인들 네임밸류가 있고 이미지가 있는데 그리고 크레인을 해체하려고 했다는 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안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장의 4% 인상? 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비슷하다니까요. 여러분이 회사를 그만둘라 그래요. 근데 사장이 불러고, 앉아봐. 김대리, 앉아봐.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이러는 이유가 뭐야? 그러면 눈치가 보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합니다. 뭐, 회사 근무 환경도 이렇고, 뭐, 이거저거 다 한데, 사장은 알고 있잖아요, 사실. 얘기를 안 꺼내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연봉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 얘기하다 보면은, 어쨌건 만약에 연봉이 부족한 게 맞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힘들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둔촌주공 사태 여러분. 돈 문제라고 얘기를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외적으로 너무 이미지가 안 좋고 골마 터지니까. 그런데 이제야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사장님, 저 사실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회사는 돈을 많이 가져가시는데 저는 연봉이 부족합니다. 저 그런데 요새 야근도 하고 야근 수당도 못 받았습니다. 지금 인력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가 체력이 딸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는 일을 더 잘합니다. 이건 똑같아요. 원자재 다 올라가잖아요. 제가 지금 회사에 드리는 건 더 많아지는데 연봉이 안 올라갔습니다. 연봉이 안 올라가니까 이젠 제가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사의 책상을 일부 치웠습니다. 크레인 치운 거죠. 그러니까 사장이 책상 치운 거 보고 이제 좀 삘이 온 거예요. 얘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구나. 알았어, 김대리. 몰랐어. 미안해. 그 진작 말을 하지 왜 말을 안 했어. 돈 문제라고. 연봉 올려주면 될 거 아니야. 이래 놓고 4%. 연봉 4% 올려줄게. 됐지? 이러면 해결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이거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일개 유튜버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거 맞아. 이게 심각한 문제는 맞거든요. 왜냐면
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어쨌건 눈으로 보기에 뉴스에 데이터에 분양가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뭐 나오겠어요? 요새 뭐 다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물가 올라간다, 뭐 웨이지 인플레이션, 카플레이션, 자동차값 올라가고 우리 사람 못 구하고 사람 연봉 올라가고 시장 바구니값 올라가고 하는데 다 올라가는데 이제 또 뭐 정부가 풀어가지고 일단 아파트 값도 올린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보나마나 나오거든요.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정부가 뭐 부자들을 위해서 또 그들만의 리그를 열어줬다. 이런 거 어때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통해서 서민들이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뺏고 부자들의 그들만의 파티를 열어줬다. 이미 그들만의 파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딱 신문 1면에 나오기 좋죠. 그럼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찔끔찔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기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킨 거예요. 첫 번째, 욕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저도 지칠 대로 지쳤고 더 이상 뭐 정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기에는 지금 시장을 참여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 급해요. 정부 욕할 여유도 없어요. 국민들은 지금. 집 가진 사람들은 지금 세금 내다 죽게 생겼고 집 없는 분들은 월세 내다 죽게 생겼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지금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닌데 제가 봤을 때 현 정부가 가는 길은 어쨌건 정치적 보여주기가 굉장히 중요한 동시에 베이비 스텝. 뭘 해도 찔끔찔끔. 은 것 같아요. 뭔가 화끈한 게 없어요. 이번에 뭐 규제 지역 푸는 것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지금까지 해온 게 그래요. 4% 인상은 뭐냐면 요게 별 탈이 없나라고 보는 정도지.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지만 4% 인상은 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건 분양가 상한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해서 둔촌주공 사태가 물론 둔촌주공 사태를 위해서 한 건 아니겠지만 둔촌주공 사태가 시공비 4%가 부족해서 이렇게 했겠어요? 전 그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현 정부에서 나오는 대책은 발표 때마다 좀 느리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전 파악을 했어요. 지금까지 나온 걸 쭉 봤을 때. 여러분 요번에 대책 나왔잖아요. 물론 양도세 중과세 이외에는 사실 이 대선 공약 중에 너무 굵직한 거였고 나머지를 봐도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실거주 의무 기간을 빼준다던가 아니면은 아시겠지만 뭐 대출 LTV를 여러분 LTV 풀어줬죠. LTV 80%로 풀어줬거든요. 근데 DSR이 그대로예요. DSR이 문제여서 지금 대출을 못 받아서 집을 못 사는 건데 LTV를 풀어주면 뭐예요? 지금 DSR 풀어줘도 여러분 금리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풀죠. 그러니까 뉴스에 나왔을 때는 좀 이렇게 되게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LTV 80%를 풀어줬어? 야, 그리고, 야, 이 혜택을 주네. 실거주를 안 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착한 임대인이 되면, 심지어 그런 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생이죠. 착한 임대인 5% 이내로 올리면, 양도세 비과세라고 쓴 것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 중에서 실거주 의무를 빼주겠다는 건데, 5%만 올려야 돼요. 근데 5%만 올리는 게 적은 것 같잖아요. 심한 단지는 내가 그 2년 동안 쓸 수 있는, 어쩌면 4년 동안 쓸 수 있는 돈 한 5억 원을 포기를 해야 돼요. 너무 크단 말이에요. 혜택이 중요한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여태까지 나온 걸 쭉 지켜봤을 때 베이비 스텝. 무슨 정책이 나와도 조금이고 눈에 보여지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전 파악을 했어요. 뭐 비난하고자 하면 아니에요. 지금 정치적으로 예민한가 보죠 뭐. 그런데 적응은 해야 될 것 같고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한번 지켜보세요. 둔촌주공 사태가 해결되기 위해서 뭐가 해결돼야 되는지. 분양가 상한제예요. 여긴 돈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깨우치게 될 거예요. 아, 재개발, 재건축은 결국 돈 문제구나. 다시 얘기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있으면 앞으로 먼 미래에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속도를 내기가 어렵겠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까진 말씀을 드릴게요.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부터 이거를 풀어주고 빠르게 만들어도 완공되는데 5년이 넘게 걸립니다. 5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5년이 넘어요. 지금 해도 성과는 지금은 나오지 않아요. 다음에 나와요. 아니면 다다음에 나옵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건 그거는 모든 정권에서 알고 있던 거고 예전부터 부동산에 참여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던 거거든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야 비로소 정비 사업이 빨라질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공급이 되겠죠, 서울에.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되면 좋겠지만 3기 신도시 여러분 지금 창릉 얘기 나왔던데 창릉이 내년에
중순인가? 내년 중순 이후에 기반시설 착공을 해요. 착공 아닙니다, 여러분. 기반시설 착공을 하면 기반시설이 1년 반에서 2년 반 사이 걸리거든요, 여러분. 1년 반? 이 정도가 1년 반에서 2년 반 사이 걸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짓는데 한 3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내년 중반이니까 내년까지 1년, 그리고 기반 조성에 2년, 그리고 아파트 짓는데 3년, 6년, 2022 더하기 6은 2028년. 베스트 케이스로 가면 2028년에 지어지는 거예요. 창릉의 아파트가. 그리고 창릉이 제일 빨라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7년도에도 입주를 하면 내가 박수를 쳐주겠다고. 제 책에 2027이 적혀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서울은 공급을 하려면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서 이런 사태를 빨리 없애야겠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이 나올 때 뭔가 좀 극단적이거나 굉장히 실용적이거나 화끈한 건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정리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